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 침체 여파로 삼성이나 뭐 SK 대기업들 실적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뭐 적자 전망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기업들 보면은 지금 주가 지수, 코스피와 연동되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다 바닥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식에 아직 좀 경험이 적으시거나 본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이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괴리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주가는 지금을 반영 안 하고 보통 6에서 9개월 미래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6에서 9개월 미래를 특성. 어떻게 한다고 반영하나.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모든 걸 맞추는 게 아니라요. 작년 상반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작년 상반기 반도체 주가가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삼성전자도 한 번씩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왜 그러냐면은 하반기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반도체 경기가. 상반기, 작년 상반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먼저 선반영을 하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실제. 근데 하반기에 어마어마한 주가 폭락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5만 1,000원까지 빠지고 거의 한 7만 원에서 네. 하이닉스가 7만 1,000원까지 빠집니다. 이게 10만 원짜리가. 근데 그 왜 틀렸냐면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 그렇게 세게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세게 올릴지도 몰랐어요. 우리 예상보다 너무 강력하게 긴축을 하고 중국이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이 반도체 재고가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아무리 반도체를 만들어도 고객사가 안 사가요. 왜 안 사갑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삼성이 재고 쌓인 거야. 이거 어떡합니까? 할인 판매 들어가야죠. 주가는 그걸 간파를 한 거예요. 이거 망가진다. 실제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요. 삼성전자 실적 그렇게 안 나빴거든요. 근데 주가가요. 그 실적이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부러집니다. 그리고 4분기에 실제로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4분기 실적이 정말 너무나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급반등을 해요. 이번에 잠정 실적 보더니 안 좋았죠. 올라가요. 하이닉스는 적자 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가 그거 나 미리 알고 내가 빠졌잖아. 약간 이거예요. 선반영했잖아. 이미 선반영했잖아. 그래서 지금 또 올라가는 게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 좋아질 거야. 지금보다는. 그걸 좀 선반영해서 올라가는데 물론 하반기에 그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 다시 부러집니다. 맞을 수도 안 맞을 수 있지만 주가가 되게 잘 맞춥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항상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지금을 반영 안 하고요. 좀 선행한다. 주가 올라가면은 지금 안 좋아도 올라간다. 이거 몇 달 후에 좋아지는 거구나. 그걸 미리 선반영하는구나. 이거는 한 1년, 2년, 3년을 꾸준히 이렇게 주식시장을 관찰하다 보면요. 이제 그때는 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초보자분들은 잘 안 다가오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경기 침체 온다는데 왜 올라가? 지수 올라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항상 좀 선반영을 한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적자 얘기는 나오지만 그거는 상반기까지 얘기고 하반기에는 흑자 나면서 조금씩 좋아질 거다. 이걸 선반영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안 좋았던 이유까지 지금 사실 말씀을 다 해주신 거네요. 미국 금리 올렸고 중국 셔다운 심하게 했고.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중국 풀리고요. 미국도 금리 낮출 그죠, 수도 있다 반대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그거를 지금 선반영을 지금 미리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요 좀 어려운 게 일부 증권가에서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뚜껑 열어봐야.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재고가 이렇게 쌓이는데 진짜 하반기에 좋아질까? 중국 경기 실제로 진짜로 좋아져?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중단하겠지만 인하할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주가 올라가는 건 외국인들은 어쨌든 하반기엔 좋아지는 거 맞다. 여기에 지금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또 많이 빠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가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 미리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상보다 연준이 빨리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중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소비가 늘어났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미리 좀 선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동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나 이런 걸 보실 때 작년에 금리 너무 세게 올리니까 유동성 줄어서 급락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올해는 왜 올라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축이 끝나니까 적어도 작년보다는 유동성이 나아지겠지. 그나마 풀리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은요, 유동성이 올해도 좀 줄긴 줄어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댔거든요. 네. 그래서 줄이는데 왜 근데 전체 글로벌 있죠. 미국은 유동성이 주는데요. 전체 글로벌 유동성은요, 지금 연초부터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 일본, 중국은 돈이 좀 풀려요. 최근에. 특히 중국은 유동성 지금 부양책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를 토탈하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네. 미국은 유동성 크게 늘기는 사실 어려워요. 네. 옛날에 너무 풀어놨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몇 년 전부터 긴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동성 보실 때 올해 중국 정책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중국이 정책. 계속 돈 푸는 정책으로 가면 증시가 나쁠 건 없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네. 야,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돈 조이자. 이러면 증시가 또 휘청일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의 네. 유동성 정책, 뭐 금리 인하라든가 중국이 아마 금리 인하 올해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동성이 어디로 가는지가 우리 한국 증시나 기업들한테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또 가장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고 네.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바닥은 찍은 거예요, 삼성전자? 바닥은 찍었죠. 그때 이제 51,000원에서 이미 바닥은 찍었고 어.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거거든요. 반도체는 항상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일정하게 뭐 보통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2년 오르고요. 1년 빠져요. 사이클을 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불황일 때는요. 모두가 감산을 해요. 설비 줄이죠. 아니 어차피 만들어봐야 안 팔리는 거 네. 적자 보니까 공급을 줄여요. 공급을 줄이는데 이렇게 불황에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중앙은행이 가만 안 있어요. 경기 살리려고 금리 인하를 해요. 수요 진작을 해요. 이거 경기 살려야 되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되죠? 경기를 살리니까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요. 근데 감산을 해놓으니까 공급은 없어요. 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요. 가격 오르죠.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데 초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똑같은 게 반도체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증설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거를 설비 투자를 늘려도요.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그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와요. 근데 이제 이게 확 올라가죠, 수요가.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공급을 늘리거든요. 네. 근데 그 공급은 뒤늦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막 역사상 최고 실적 막 이래요. 그것만 보고 현실을 보고 투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만존재에 다 물리시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게 그쵸, 네. 그때 너무나 좋았거든요, 맞아요. 지표들이. 근데 왜냐하면 이제 뒤늦게 증산을 해요.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샀거든요, 반도체를 또. 이제 구매도 많이 하고. 네. 이러니까 증설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느니까 공급이 더 위죠. 이제 가격이 꺾입니다.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꺾이잖아요. 이미 수요는 근데 이제 꺾였고. 이 공급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꺾이는 거 보여요. 네. 못 줄여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쉽게 줄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차가 발생해서 그러네요. 수요 공급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이클이 네. 항상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슨 사이클이냐면 네. 공급은 늘었고 수요가 작년에 박살이 났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공급 줄이기 시작했어요. 감산에 공급을 들어갔다. 줄인다고 하면요, 반도체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때가 바닥이에요. 지금. 하이닉스도 감산하지 않아요? 네, 하이닉스도. 삼성은 안 한다고 했지만 아마 예. 삼성도 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종이 안 좋은데, 이 이후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닥이다. 그 스토리대로 갈 다시 겁니다. 또 수요가 살아나는.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업체가 많으면 이게 안 통해요. 서로 이제 만약에 10개 업체가 만들어요. 네. 서로 생각이 다 달라요. 이 사이클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니까 그쵸. 하는데 그 사이클은 좀 존재하지만 3개 업체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도체 투자하실 때 정말 망한다, 정말 큰일 났다 이럴 때는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네.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올 그때를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슈퍼 사이클. 본 것 조심하셔야 돼요. 같아요. 네. 조심하셔야 뉴스에서 많이 그럴 보죠. 땐 좀 조심하시고. 이 사이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산이 네. 저점의 시그널이다. 중요한 네.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갖고 계신 분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하이닉스도 올해 좋겠네요. 하이닉스는 이제 사이클이 좋아질 때 훨씬 많이 오르고요.
근데 안 좋으면 더 많이 많이 빠져요. 예. 빠지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하이닉스는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좀 분위기가 더 좋은 게 메모리가 이제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니까 주가가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온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약간 좀 안정적이고 스타일이 네. 여러분들이 좀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나는 좀 남자의 주식 하고 싶다. 그럼 좀 하이닉스. 상남자로 가려면 하이닉스. 근데 좀 안정적인 게 낫다. 기왕이면 삼성전자. 이렇게 좀 성향에 좀 맞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또 비메모리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삼성전자의 또 다른 사업부. 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이제 TSMC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에도 또 밀렸다.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 결국은 파운드리에서 TSMC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파운드리가 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아까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이제 기성복 같은 거예요. 옷으로 치면 네. 뭐냐면 범용 제품이라고 삼성이 만들건 하이닉스가 만들건 마이크론이 만들건 그냥 스마트폰에 넣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제품이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양복 같은 거 사시잖아요. 근데 기성복 맞춰 거기 가서 입어보고 뭐 약간 수선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누가 올지 모르니까 계속 만들어내서 거기 진열을 합니다. 네. 약간 이제 메모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파운드리는 반대로 맞춤 양복이에요. 맞춤형. 맞춤 양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맞춤 양복집 가가지고 네. 나 이렇게 딱 몸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먼저 만들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먼저 주문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MC의 최대 고객사가 애플인데 네. 애플이 뭐 A15 칩을 만든다. 네. 그럼 파운드리한테 설계도를 딱 줍니다. 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파운드리가 그거 보고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칩은 삼성이 쓸 수가 없어요. 애플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칩이에요. 맞춤형이니까. 그러니까 범용 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이제 약간 그게 좀 다르다는 거. 네. 반드시 수주가 먼저 나와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파운드리도 워낙 많이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저기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이 스마트워치에도 들어갈 거도 정말 많이들 들어가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차가 워낙에 스마트해졌는데, 차에 보면 전자기기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수주 기반입니다. 예. 그래서 파운드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고사양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과 TSMC만 만들어요. 이걸 나노라고 하는데 네. 머리카락 굵기의 10억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1나노가. 이 나노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삼성과 TSMC가 전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7나노 이하.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어요. TSMC랑 삼성이 같이 3나노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4나노까지는 TSMC가 월등히 앞서 있어요. 너무 잘해요, TSMC가. 근데 3나노는 삼성이 먼저 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나노를 먼저 갔는데 예를 들면요. 수율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개를 딱 이거 투입을 했어요. 100개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삼성은 지금 40개밖에 못 만들어요. 나머지 60개는 벌어야 돼요. 분량이. 네, 그러니까 이게 네. 100까지 와야 되는데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올해 연말까지 좀 최대한 좀 많이 끌어올려주면 왜냐하면 TSMC보다 3나노 먼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자기네 칩들 만들거든요. 네. TSMC 할까 삼성한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 잘하면 네. 삼성한테 맡기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까지는 거의 다 TSMC 줘요. 왜냐하면 일단 삼성보다 TSMC가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저라도 TSMC에 맡기죠. 근데 미국 기업들의 지금 고민이 뭐냐면 네. 약간 정치적인 건데 저 TSMC가 대만에 있으니까 약간 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미중 갈등 또 때문에 이 중국과 대만도 좀 견제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네. TSMC가 이제 갑질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자존심 여기만 상하는 만들어주니까 야 근데 이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TSMC 아니면 못 만드는 거야. 우리가 수혜주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럼. 그러니까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기왕이면 삼성이 해주면 이걸 협상을 할 수 있어요. 네. TSMC 야 TSMC 야 너하고는 이제 안 해. 삼성도 있잖아. 네. 그럼 TSMC가 이제 몸을 수그리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삼성이 좀 잘하길 바라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 네. 빅테크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씩 의도적으로라도
삼성한테 물량을 예전보다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 삼성이 안주하면 안 되고 네. 삼성은 뭐를 하냐면 스스로 계속해서 수율을 빨리 끌어올려줘야 돼요. 아무리 이런 배경이 있어도 못 만들면 다 이 허사죠. 결국은 네. 그 수율 정상화가 핵심인 네, 그래서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 삼성의 네. 파운드리는 누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TSMC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요거를 잘하면 TSMC랑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경쟁 구도로. 네, 그러니까 경쟁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이제는 자기 내부 단속부터 잘해서 그걸 끌어올려야 내부 된다. 단속부터.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우리 국민 주주분들께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포인트는 여기에 있겠네요. 결국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기업이 뭘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이런 기업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주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일부에서도 해주셨어요. 월브닷컴에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팁을 주셨더라고요. 공부를 하실 많은 분들께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기업 가치를 보려면 이제 가장 첫 번째가요. 이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게 뭔지를 일단 먼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내려가고 이제 많이 다 아시죠, 당연히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여전히 비중이 메모리 반도체가 많죠, 당연히.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이닉스는 간단해요. 그냥 메모리만 알면 돼요. 네. 메모리 좋으면 좋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반도체 어떻게 움직이는데 삼성은 지금은 메모리죠. 근데 몇 년 후에는 파운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TSMC를 만약에 어느 정도 따라잡으면 네. 갑자기 파운드리 가치가 올라가서 메모리가 안 좋아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변하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키팩터가 뭔지를 계속 좀 체크는 하고 계셔야 된다. 아직은 당연히 메모리지만 몇 년 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 많은 기업들이 해당되는 게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은 태양광으로 불려요, 다. 근데 원래 본업은 두 가지가 원래 본업이에요.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 있죠. 그거랑 석유화기저 공장, 뭐 에틸렌 만들고, 요게 이제 뭐 PVC 뭐 이런 이제 용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원래 메인이에요. 옛날에는. 그럼 옛날에 우리가 분석할 때는 야 석유화학 경기 좋아지면 하나솔루션 좋겠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그거 안 봐요, 잘. 뭘 보냐면 태양광 봅니다. 이젠 키팩터가 바뀌어버렸어요. 태양광 안 좋아지면 주가 폭락하고요. 태양광이 뭔가 호재 나온다. 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바뀌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삼양식품이 옛날에는 삼양라면이었잖아요. 지금 누가 삼양라면 봅니까? 불닭볶음면만 보잖아요. 이게 잘 팔리나?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키팩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기업이 뭔지. 왜냐하면 기업들은 여러 개를 하니까 그 중에 제일 임팩트 있는 거.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를 볼 때 이게 싸냐 비싸냐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은 어렵겠지만 보통 PBR이라는 걸 많이 써요. 뭐냐면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몇 배 정도 지금 거래가 되냐. 요걸 나타내는 용어인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 1.1배에서 보통 2배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PBR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 그 자산이 만약에 10억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제 계좌에 제 실제 돈이 한 3억 들어가 있고, 은행에서 빌린 게 7억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제 진짜 돈은 3억이죠. 그걸 이제 순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순자산 대비해서 얼마 정도 되냐. 지금 시가총액 거래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3억 정도 갖고 있는데 PBR이 한 배면 그냥 3억이에요. 근데 2배면 6억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제 계좌를 딱 보더니 염승환 이사의 계좌는 제가 봤을 때는 딱 6억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 3억인데? 그럼 PBR 2배가 되는 거예요. 높게 갈려. 그 PBR 한 배는 똑같은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보통 1.1배에서 2배 사이예요. 그래서 구만전자일 때가 2배까지 갔었어요. 그럴 땐 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6만 원 깨졌을 때가 1.1배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막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몇 년째. 그러면 1.2배, 1배 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지금도 1.2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비싸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중간이 얼마냐면요. 1.6배인데 거기가 얼마냐면요. 76,000원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정도까지 만약에 넘어간다. 이제 그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사지 말자는 거죠. 이제 위가 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업마다 다른데 삼성전자 예를 들면 그 PBR 밴드 사이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예전 수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네. 대응을 앞으로 좀 하시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보고 기업 가치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싸냐 비싸냐를 정할 수 있는, 네네. 계산할 수 있는 그 기준 PBR 말씀해 주셨고요. 주가의 키팩터 이 두 가지 기업 가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강의에선 또 더욱 쉽게 또 이야기를 네. 해주시죠. 그러면 9만 전자에 물리신 분들 그 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사님. 당분간 계좌도 안 열어보고 이렇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슬기롭게 좀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는 나의 기준, 태도에 있어서 뭔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물렸을 때 내가 생각한 이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간 그게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가 됐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누가 삼성전자 그냥 좋다고 해서 덜컥 들어갔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좀 나빠지는 게 보인다. 사실 그러면 이제 바로 정리하셨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고. 근데 나는 삼성전자를 단탈할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반도체도 많이 쓸 거고 실제 요즘에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네. 반도체 없으면 이게 어쨌든 안 우리 돌아갈 인류는 것 이제 같은데. 어쨌든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보고 나는 투자를 했고 앞으로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 계속 세계 1등 기업이니까요, 반도체. 네, 네. 그걸 보고 나는 9만 전자에 샀죠. 이제 그때 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 근데 그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비쌀 때 산 거죠. 이걸 모르셨으니까 이게 싼지 비싼지. 네. 아까 그래서 제가 PBR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거는 아이디어가 훼손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럼 버티시는 거예요. 단 이제 여유가 있으면 지금 싸졌잖아요. 아이디어 훼손 안 됐는데 주가 싸졌다. 충분히 내 아이디어가 훼손 안 됐으면 네, 네. 지금 1.1배, 1.2배가 역사적 이 바닥인데 거기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늘려서 평균 단가를 낮춰주시면 전 또 오히려 좋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한 그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아니라면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좀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이 자산 가치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3억이라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봉이 계속 올라가서 만약에 계속 현금이 계좌에 들어가면 3억이 아니라 나중에 5억, 6억 되겠죠. 그러면 6억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야 너는 이제 6억 가치라 그랬잖아요. 옛날엔 PBR 2배였죠. 네. 근데 몇 년 후에는 1배가 돼요. 그렇죠. 그럼 싸지잖아요. 삼성도 똑같아요. 돈을 계속 벌면은 점점 이게 올라가요. 그게 이제 재평가라는 거죠. 재평가. 그럼 나중에 PBR 1배가요. 9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년 후에는. 네. 실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앞으로 회사가 안 좋아지고 뭐 삼성전자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안 좋아지겠지만 맞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진짜 안 좋아진다면 제가 하는 얘기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그럴 기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자발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향후에 좋아질 거 생각하고 투자하셨다면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좀 저는 인내심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빠져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자리에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답도 주셔서 네. 네, 이렇게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